안녕하세요. 고요함 속 지혜를 찾아가는 황희정승의 지혜롭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고민했던 황희정승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여정을 이어 잠시 다른 현인의 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차분하고 진지한 톤으로 전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자꾸만 흔들린다. 내면을 키우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율곡 이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자경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다스리기 위해 쓴 11편의 짧은 글이지요.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평온한 시간 속에서 잠들기 전 깊은 성찰이 필요한 순간에도 좋습니다. 쉬는 시간,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두고 틀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율곡 이 선생님의 지혜로운 방에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율곡 이 선생님은 1536년 조선 중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 아버지는 학자 이원수. 그는 어릴 적부터 천재라 불렸고 29살의 나이에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위대함은 학문과 수양에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평생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자경문입니다. 자경문, 한자로는 스스로 경계할 경, 그럴 문, 즉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22살부터 32살까지 10년에 걸쳐 11편의 자경문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써내려간 글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가르침들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에 새겨볼 10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경문 10가지 가르침. 1. 거경.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생각을 한결같이 하라.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거경. 머물 것, 공경할 경.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생각을 한결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거경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엔 뉴스나 SNS를 보며 일하는 중에도 수많은 잡념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거경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땐 밥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땐 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율곡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경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현재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국리 이치를 깊이 탐구하고 알을 넓혀라.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국리 다알궁 이치리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고 알을 넓혀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를 알거든 열을 물어보고 열을 알거든 백을 찾아보라. 국리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근본적인 원리와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뉴스, SNS, 유튜브, 책까지. 하지만 그 정보들이 정말 내면의 지혜로 연결되었나요? 표면만 스치고 지나간 건 아닐까요? 국리는 멈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는 노력.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곱씹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 중 하나만 꺼내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독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라.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근독 삼갈근 홀로 독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무너진다. 누가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회사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 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진 않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하지만 혼자 있을 땐 게으름을 피우진 않나요? 근독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양심 앞에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게으름, 작은 욕심. 혼자 있을 때 허용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진짜 나의 인격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강한 내면을 만듭니다. 오늘 밤 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절욕, 사사로운 욕심을 제어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절욕, 마디 절, 욕심욕. 사사로운 욕심을 제어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현대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SNS를 보면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절욕은 욕심을 아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절히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배가 고프면 밥을 먹되 배부른데도 계속 먹지 않는 것. 돈이 필요하면 벌되 돈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도 그 시선에 나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것. 절욕은 결국 자유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과 그저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심,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편견 없이 사물을 보라.
5번째 가르침입니다. 정심, 바를 정, 마음심.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편견 없이 사물을 보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울면 모든 것이 비뚤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좋게 들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나쁘게 들립니다. 기분이 좋을 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땐 모든 게 짜증납니다. 정심은 바로 이런 마음의 기울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편견, 내 선입견을 잠시 한쪽에 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노력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화가 난 건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 컨디션 때문일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길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생각하는 걸까?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더 넓은 시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의 말은 항상 진실되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 6번째 가르침입니다. 성의 정성 성 뜻의 말은 항상 진실되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한 일은 결국 무너진다. 성의는 바로 진심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속마음까지 진실한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엔 꼭 연락할게라고 말하지만 정작 연락하지 않습니다.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만 막상 필요할 땐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불신들이 쌓이면 관계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성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믿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진짜 느끼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과연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신,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예의를 지켜라. 7번째 가르침입니다. 경신, 신 공경할 경, 몸신.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예의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진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기분도 축 처집니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나른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경신은 몸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등을 펴고 바르게 앉으면 마음도 따라서 또렷해집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정중하게 인사하면 그 태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작은 예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나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방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의 하루를, 나아가 나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아침 루틴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행.
아는 것을 실천하고 게으르지 마라. 8번째 가르침입니다. 역행, 힘쓸 역, 행할 행. 아는 것을 실천하고 게으르지 마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것, 책 읽어야 성장한다는 것,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것.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역행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10,000보를 걷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오늘 1,000보만 걸어보는 것.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단 한 페이지만 펼쳐보는 것. 완벽하게 해내려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용기 내어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곡 선생님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관인,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져라. 9번째 가르침입니다. 관인, 너그러울 관, 어지린.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잘못을 따지다 보면 관계가 좁아진다. 우리는 때로 너무 엄격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잘못도 기억하며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지난번에 이랬어. 또 저런 식으로 행동하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약속을 잊고 때로는 말이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관인은 바로 이런 타인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여유와 인자함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너그러이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망, 배우고 익힌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새롭게 하라. 마지막 10번째 가르침입니다. 무망, 말무, 잊을망. 배우고 익힌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배우고 잊어버리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깊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망은 바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가끔 예전 일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지금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지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고 잊지 않고 되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들은 이 10가지 가르침도 내일이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돌아와 들어보는 겁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진정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 서겠습니다. 눈을 감거나 화면 속 평온한 풍경에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율곡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조용히 호흡하며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들숨의 평온함과 맑은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날숨의 고민과 번뇌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거경,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 혼자 있을 때도 바른 근도, 욕심을 절제하는 절욕,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 진실된 성의, 몸을 단정히 하는 경신, 실천하는 역행,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인,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않는 무만. 이 10가지 지혜 중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자경문, 그중 10가지 가르침과 잠시나마 이어진 명상 시간은 어떠셨나요? 400년 전 한 선비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쓴 글이 오늘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가르침들을 단번에 다 실천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니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밝아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올랐던 생각, 마음속에 새겨진 한 문장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 지혜를 찾아가는 황희정승의 지혜롭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지혜로운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